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 내용이죠. 멤버 조인 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하나랑, 그리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같은 아이디로 다시 조인 하려고 하면은 막는 거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대신에 비밀번호는 겹쳐도 상관없지만 얘네들끼리는 같아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했었는데 얘는 필요 없고, 자,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얘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한 명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겠죠.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한테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해요. 어떤 요청이죠. 그럼 얘가 돌려주는 건 뭐예요? 얘가 돌려주는 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얘가 이 안쪽에 있는 로직에서 돌렸을 때 그 결과를 얘한테 보여주잖아요, 콘솔에다가. 그죠? 또는 뭐 얘가 쓸데없는 말 하면은 그런 거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던가, 또는 뭐 입력을 해라 라던가. 뭐 얘가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을 했다, 그럼 아티클 리스트에 해당하는 로직을 실행시켜서 얘한테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여기 뭐 안 쓰면 뭐라 하는 거고, 나가겠다 하면 그냥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정한 이 명령어에 해당하지 않으면 딴 건 없다 라고 말해주고, 우리가 지정한 명령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이 녀석이 이제 요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로직을 통해서 얘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콘솔에다가. 저 뭐 게시물 하나 쓰겠다는 거고, 게시물 하나만 보여달라는 거고, 게시물 싹 다 보여달라는 거고, 또 수정하겠다, 뭐 삭제하겠다 이런 거 있고, 회원 가입하겠다 이런 식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녀석들은 지금 앱 클래스 안에 있는 원 메소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메인 클래스 보면은 그냥 앱 객체 하나 만든 다음에 원 버튼만 한번 누르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젝트가 이 녀석이 그냥 프로젝트잖아요, 배 단위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누구예요, 그러면? 제일 핵심 클래스 앱이죠. 얘는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놈이잖아요. 얘는 유틸리티였죠. 그쵸? 아티클이나 멤버 같은 이 녀석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티클이나 멤버 같은 이 녀석들은 DTO 또는 V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밸류 오브젝트. 그러니까 쉽게 객체의 조립 재료가 되는 애들, 객체 하나의 조립 재료가 되는 애들. 메인은 진짜 그냥 실행되면은 앱 객체를 하나 만든 뒤에 원 메서드를 실행시킬 뿐이고, 우리가 짜는 로직들은 전부 다 앱 클래스 안에 있는 원 메소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구조를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잠깐만, 겹치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뭘 안 하잖아요 이제. DTO에 겹치는 요소인 ID랑 release date랑 update date를 올려놨어요. 애초에 얘네들한테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만큼 얘도 똑같은 거 갖고 있고, 얘를 묶어줄 상위 개념으로 이제 상속을 받아주면 딱히 이 안쪽에서 구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속만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그럼 얘는 이미 물려받아 있는 거니까 이 DTO의 이 변수들을 물려받은 거니까 익스텐션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생성자는 굳이 요 인자나 매개 변수가 다름으로 안 받아도 되겠지만, 속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속을 받게끔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 얘가 무기 정도가 되는 거고 얘네가 칼할 정도가 되는 거죠. 대신에 자, 이런 차이는 존재해요. 이 아티클과 멤버 클래스의 차이점은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 이 아티클 클래스는 게시글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고 멤버 클래스는 이 멤버, 즉 회원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잖아요. 어떤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따질 때, 그죠? 아티클은 진짜로 글에 대한 재료를 나타내고 있다면, 회원은 회원 한 명에 대한 재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들을 조립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로직을 런 메소드 안쪽에 옮겨주기 전에는 사실 메인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앱 클래스에 런 메소드에 더 옮겨놓은 거였죠. 근데 옮겼더니 좀 이상해요. 메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앱한테 옮겼는데 이번엔 이 녀석이 모든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없었어요. 이걸 메인에 쓰든 뭐 앱에 쓰든 지금 똑같은 부분에다가 로직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회원과 관련된 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게시글에 관련된 일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성격상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자, 나중에 뭐 멤버 로그인 뭐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에 추가를 해야 돼요? 여기 하면 되겠죠. 이 밑에, 이 위에, 어디든 앱 클래스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로직들은 전부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명령어 추가할 때 여기다 추가하잖아요. 지금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면 또 이 앱 클래스의 양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죠? 어쨌든 쌓이게 돼요 얘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아티클에 관련된 거랑 멤버에 관련된 거.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다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명령어가 추가됨에 따라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이 부담을 지기에는 너무 좀 빡센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추가하면은 계속 앱 클래스 안쪽만 늘어날 거니까. 그럼 보통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어떤 행동을 하죠? 부서를 나누죠. 부서를 나눠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싹 조정을 할 겁니다. 얘는. 그래서 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진짜로 기초 개념입니다. 앞으로 할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사용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자, 프로그램한테는 요청을 합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리퀘스트, 리스폰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리퀘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요청이고, 리스폰스는 그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로직상 우리의 모든 로직은 이 녀석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모든 로직은 이 앱이라는 놈이 다 맡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의 일을 대신할 부사수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부사수 하나는 아티클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할 거고요. 부사수 또 나머지 하나는 멤버에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일어날 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때 얘가 모든 일을 하게 두지 않고 요 녀석들한테 일을 나눠줄 거예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명칭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자, 말 그대로 이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해줄 거예요. 얘네들은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해줄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구조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조가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로 덩어리째 있는 게 아니라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DB인 거고, DB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 데이터베이스는 쓰지 않고서 이 녀석을 대체할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했었습니다. 얘네들을 부서를 잘게 쪼개서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내가 만약에 어딘가 뭐 기능이 이상하다, 로직이 잘못됐다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싹 다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일례로 게시글 자세히 보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게시글에 있는 무언가를 보면 되는 거죠. 이미 반토막이 날아갔네요. 그러면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편해질 거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접어놓고, 얘네들은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라고 부를 거예요.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고객, 응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응대. 고객은 사용자 정도가 되겠죠. 즉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 이 유저들의 요청을 응대해줄 거,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해줄 건데, 딱 그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앉아 계시는 창구 직원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얘네가 할 거예요. 좀 어려운데, 개념적인 거라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은행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이만큼이 은행이에요. 얘는 이제 은행의 볼일을 보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은행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은행 들어갔을 때 그 왜 청원경찰을 제일 먼저 마주치잖아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그 왜 번호표 옆에 서서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고서 번호표 대신 눌러주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그냥 실생활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가 은행에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마주치는 사람은 청원경찰이 될 건데, 얘가 물어봐요. 이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파스타 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나가 해야죠.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뭐 예금 때문에 왔습니다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몇 번 창구로 가세요 하죠. 그죠? 번호표에 보면은 왜 뭐 기업이면 기업 볼일 때문에 온 사람들 나누는 거고, 개인이면 개인 볼일 때문에 온 사람들 나오는 거고, 그죠? 적금, 상품 뭐 이런 거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구마다 이 업무의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얘가 나 지금 아티클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창구 직원인 거죠. 이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죠? 실제로 얘가 이제 요청사항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꺼내는 건 여기 가서잖아요. 그쵸? 통장 꺼내고 뭐 민증 꺼내고 이러면서 이 창구 직원이랑 대화를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 이쯤에서 이 녀석의 역할 이 녀석의 역할은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로 간대요. 또는 다이렉트로 여기로 간대요. 가서 둘 다 그냥 파스타 주세요를 했어요. 얘가. 그럼 얘가 커트를 해야겠네요. 또 얘도 커트를 해야겠네요. 낭비잖아요 이러면. 그죠? 낭비예요. 왜? 쓸데없는 말 하는 놈을 여기까지 들여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입구 컷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요청을 가져왔을 때만 이 뒤쪽까지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죠? 요 녀석이 나중에는 앱이 될 건데, 지금 앱은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알아놓으세요. 이 녀석의 역할은 라우터입니다. 라우팅. 라우터. 길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길 안내. 그러니까 얘가 아티클 어쩌고 해서 왔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쪽으로 가세요 해야 될 거고, 얘가 멤버 어쩌고 때문에 왔다 그럼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가세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컨트롤러가 역할이 뭐라고요? 고객 응대예요. 고객 응대. 고객 응대인데 얘는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핵심적인 그 로직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구조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아티클 서비스가 될 거고요. 얘는 멤버 서비스가 있겠죠. 되겠죠. 그죠? 이게 구조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앱이 하나 있을 거고, 그 위에 우리가 메인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놨었고요. 앱 다음에는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멤버 서비스라는 개념이 하나 또 등장을 해야 되고요. 아티클 서비스라는 개념도 등장을 해야겠죠. 지금 두 개니까, 부서가 두 개니까요. 자, 메인은 실행을 맡고 있고요. 앱은 라우팅, 라우터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얘가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이쪽으로 가세요를 합니다. 이 앱이라는 놈이 적절하게 분배를 했을 때 얘는 역할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고객 응대, 고객 응대에 대한 거고, 실질적인 메인 로직은 서비스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보다 서비스의 직급이 더 높아요. 실세예요, 실세. 약간 부장님급 되는 직급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구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 뒤에 앉아 계시는 뭐 계장님이라든가 뭐 좀 그 은행의 지점장이라던가 하는, 좀 더 그 은행에 있어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등장하는 개념은 요건 좀 나중에 할 건데, 멤버 DAO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티클 DAO도 있겠죠. 이 끝에는 DB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래요. 얘는 실행을 맡고 있고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앱이라는 놈은. 그래서 요청을 적절히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멤버 컨트롤러는 멤버 서비스, 멤버 DAO, DB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아티클 컨트롤러는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DB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신에 DB는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 어레이 리스트를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안 그러면은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DB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그걸 대체해서 인덱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잠깐 끄고, 여기에 이제 커다란 구조가 될 건데 천천히 한번 도입을 해볼 겁니다. 얘도 이 도입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거 뭐 도입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BAM에 우클릭 뉴 클래스를 할 건데 패키지를 좀 건드릴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러. 근데 지금 뭐라 하잖아요, 얘가. 네임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읽어 보셔야 돼요. 꼭 이거 써주면 뭐라 안 합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 복붙해서 멤버 컨트롤러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텅 비었지만 일단 구조는 만든 거예요. 컨트롤러 2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앱에 있는 기능들을 나눌 거예요.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이전을 할 거예요. 여기 그 있는 것 중에 회원에 관련된 놈들이 있잖아요. 회원에 관련된 놈들 뭐가 있죠? 요거 이사를 좀 가야겠네요. 그죠? 멤버 조인밖에 없어요. 지금 멤버 조인밖에 없고, 또 이 안쪽에서 회원에 관련된 일은 이 녀석들 멤버 어레이 리스트 뒤져보는. 그쵸? 자 근데 자 프로그램 시작하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하고, 얘는 이제 게시글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였죠. 이런거 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 생성하는 거.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안쪽에서 이제 부서가 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멤버 컨트롤러 얘네가 실제로 껴서 일을 해야겠네요. 임포트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다른 패키지 안에 있잖아요. 얘랑 비슷하게 아티클 컨트롤러도 있어야겠죠. 아티클 컨트롤러 여기에 여기도 하나 임포트를 해줘야겠고요. 얘네들을 해주는 이유는 뭐 있어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좀 객체화가 되어야죠. 클래스니까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저 메인 루프가 돌아가기 전에 지금 얘처럼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이랑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준비, 일할 준비.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마주치는 게 멤버 조인. 이 로직은 멤버에 관련된 일이에요. 맞죠?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는 그냥 요청에 대한 거니까 냅둬도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로직은 진짜로 전문 부서가 일을 해줘야죠. 지금 전문 부서라 함은 멤버 컨트롤러가 될 거고요. 두 조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멤버 컨트롤러는 얘예요. 그냥 이 녀석은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변수죠. 그냥 그쵸? 자 그럼 얘 왜 이래요? 이거 왜 뭐라 그래요? 주조인 같은 건 없으니까 이 땅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자 그래서 두 조인을 만들 거고요. 저는 두 조인을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저는 이 기능을 여기다 옮길 거예요.
멤버 조인을 싹 비운 다음에 두 조인한테 다 넘겨줬어요. 이렇게요. 그럼 당장 뭐라 하겠죠. 왜? 여기는 어레이 리스트 없고요, 요런 메소드 없고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 없고 입력받은 게 뭔지도 몰라요. SC도 없어요. 스캐너도 없어요.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캐너는 지금 앱 쪽에 있잖아요. 앱 쪽에 있는 거고, 또 저런 이제 뒤져보는 메소드 자체도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레이 리스트도 여기 있는 거고. 생각을 해보자면 요 어레이 리스트는 누가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앱 쪽에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DB를 대체하는 놈이고 창고인데, 일종의 창고인데, 이 앱 쪽에 있을 이유가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리스트 멤버를 여기서 알려준다면, 잠깐만, 이게 멤버스다. 멤버스를 여기다가 넘겨준다면, 또 스캐너를 여기다가 넘겨준다면, 얘는 뭐예요? 인자죠. 생성자로 넘어가는 인자쯤 되겠네요. 그러면 생성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조인한테 넘겨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자잖아요. 두 조인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받을 change 두 조인 add parameters 여기 있죠. 그럼 받았네요. 얘는 4개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멤버스도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그쵸? 요런거, 이런 메소드는 지금 앱 이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도 굳이 앱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멤버에 관련된 메소드들인데, 이런 놈들도 여기에다 옮겨준다면 멤버스는 또 필요하네. 그죠? 얘는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자체가 여기 있는 게 문제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멤버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 두 조인도 접근을 못했던 거고, 요 녀석도 접근을 못한 거잖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컨트롤러 내부에서만 쓰고 있는 이 어레이 리스트라도 두 가지나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멤버 측에 넘겨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둘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멤버스. 그러면 얘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대신에 뭔지 몰라서 문제지. private 멤버스. 그러면 굳이 얘도 안 넘겨받아도 되겠네. 대신에 멤버 컨트롤러 하면 뭐예요 이거? 생성자죠. 그러면 멤버스한테 new array list
하면 여기서 만들어 버렸네요. 그죠? 그럼 창고가 지금 두 개가 됐네요. 맞죠? 창고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얘가 스태틱일 필요가 있나? 필요 없잖아. 아, 얘가 스태틱이라서 어차피 갈 놈들인데. 그러면 앱에 있는 생성자를 써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멤버 컨트롤러 안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 얘네도 밖으로 좀 빼줘야겠는데. 그렇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change visibility of member controller to public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private이라서 그래요. 여기 그러면 뭐라 안 할걸?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멤버스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시스템 멤버스는 이거밖에 없다고? 일단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